비트코인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런 질문에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65,000 깨지고 빠진다면 30% 정도는 손절하시고 현금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30% 정리를 했는데 다시 평단 부근으로 올라왔다고 하시면 그때 다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타 유튜버들처럼 이럴 수도 있지만 저럴 수도 있습니다 같은 알아듣기 힘든 애매한 발언 안 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촬영 날짜 기준 9월 15일 13시 비트코인은 6개월 뒤 15만 달러에 도달할 겁니다. 저는 참고로 7월 한 달 동안에도 제 스터디방에서 큰 타점을 분석해서 7월 11일 롱 포지션 관점으로 플러스 233% 익절, 7월 14일 쇼 포지션 관점으로 플러스 139% 익절로 최근까지 큰 파동에 저점, 고점을 다 발라먹고 스터디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400%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 꼭 집중하셔서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 스터디방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위한 커뮤니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비트코인이 왜 상승할지, 아니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총 3가지 근거를 들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 6월 17일에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라는 코인 3법 통과에 이어서 7월 17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코인 3법, 즉 3가지 주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가결됐죠. 이 여파로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2번씩이나 깨버리며 미친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상승의 원인으로는 대형 기관들의 매수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가 없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2차 상승폭을 소폭 돌려놓은 상황. 여기서 하락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특이한 건 이번 대상승장에서 개인보다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번 매수했다 하면 장기간 보유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자산 규모가 1경 원에 달하는 블랙록 자산운용사 비트코인 20만 개 매집, 일본 메타플래닛 비트코인 보유량 1만 7천 개 돌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보유량 100조 돌파. 기관들이 미쳤나? 도대체 왜 이렇게 매수할까요? 이번에 통과되는 코인 법안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미국이 코인을 합법 자산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대형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코인을 더 빨리 더 많이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최근까지 관망하던 기관 투자자들까지 현재 본격적으로 연일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코인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단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확정되었으니까 넘어가고, 금리 인하를 하면 당연히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니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달러의 약세가 지속되면 금과 같은 투자 성격을 띠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돈이 이동하면서 점차 상승 압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금리 인하, 달러 약세, 투자 자산의 상승, 이 공식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달러 약세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굳이 안 해도 달러 약세는 지속될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누가 속일 수도 없는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꼭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지난 40년간의 미국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때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때 달러 가격의 흐름이 어땠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검은색 선이 달러의 가격을 나타내는 선인데, 지난 40년의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듯이 공화당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무조건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은 공화당이 집권하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 채권,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큰 매수세가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도 잠깐, 그래 오를 거 다 알겠는데 이미 가격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사? 이런 생각 가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세요. 두 번째는 기술적 관점의 분석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여러분께도 역대급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시작할게요. 비트코인이 하나에 800만원 하던 2020년부터 지금까지 5년 역사상 비트코인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더블탑 패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더블탑 패턴은 한마디로 일봉 이상의 하이 타임 프레임에서 고점 부근을 아주 약간 갱신하거나 고점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봉을 함께 보시죠. 2021년 상반기 더블탑 이후 약 50% 하락, 2021년 하반기 더블탑 이후 약 50% 하락, 2024년 상반기 더블탑 이후 약 30% 하락, 2025년 상반기 더블탑 이후 약 30% 하락, 2025년 6월 더블탑 이후 약 12% 하락, 2025년 최근 7월에서 8월 더블탑 이후 약 13% 하락.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난 5년간 고점에서는 항상 존재해왔던 패턴이고 소름 끼치게도 매번 더블탑 이후에는 큰 폭의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눈치채셨나요? 더블탑 이후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에는 큰 타임프레임에서
더블탑이 완성됐다 하면 40% 내지 50%의 하락을 겪던 비트코인이 2024년부터 30%, 2025년 5월 들어서부터는 약 15%도 안 되는 하락만이 존재하죠. 즉 특정 하락 패턴이 나오더라도 하락폭은 점점 줄고 있다는 건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못하게 매수하는 물량 자체가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6월 기점으로 코인 3법이 통과되면서 주식시장에서 매수하는 현물의 ETF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ETF를 매수한다는 건 곧 실제 비트코인 매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된 현물 매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기관 중심인 CME의 미결제 약정만 보더라도 15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니 하락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풀자면요,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더블탑이 등장한 이후 큰 하락폭이 있었지만 그 하락폭 자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줄고 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이 12%의 하락폭이 전부가 아니고 약 20%까지 하락폭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하락 장세의 끝일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7%에서 8%의 하락폭이 크다고 생각되시면 본인의 레버리지가 과한 건지 의심해봐야 할 때입니다. 진심이에요. 에이, 뭔 더블탑 하나 가지고 호들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측이 아닌 현재 데이터로서 설명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 몇 가지를 더 설명드려 볼게요. 코인은 주식처럼 회사의 재무제표나 기타 실적 같은 것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블록체인 상에서 모든 거래, 활동, 보유량, 이동 경로를 다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는 코인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해 줌으로써 너무나도 솔직하고 정확한 지표인 거죠. 지금까지의 많은 상승과 하락도 온체인 데이터 안에서 예측되었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MVRB Z스코어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로 비트코인이 지금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된 기간을 알 수 있는데, 보시면 빨간색 구간과 초록색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Z스코어라는 선이 위아래로 파동을 치고 있죠. 지난 15년간 Z스코어가 초록색 구간에 진입했을 때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상승폭이 나왔었고, Z스코어가 빨간색 구간에 진입했을 때 역사적으로 가장 큰 단기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도 한번 볼까요? 지금 Z스코어는 이 값을 살짝 넘긴 상태로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확실한 건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올라와 있어도 아직 Z스코어 지표상에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NUP라고 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미실현 수익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전체 수익의 양을 나타내는 건데, 파란색 선의 값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수익을 실현하면서 시장에 매도세를 던지기 때문에 하락의 가능성과 여지를 보는 지표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NUP 지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미실현 수익이 기록적으로 높아질 때마다 시장에 큰 하락폭이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지표로 현재 상황을 한번 볼까요?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은 이전 고점보다 더 올라와 있음에도 미실현 수익은 여전히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고점에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시장에 던진 물량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미실현 수익이 적다는 점에서 시장의 매도 폭탄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점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황과 기술적 분석에 더해서 온체인 데이터의 대표적인 MVRB Z스코어, NUP 지표만 확인하시더라도 아직 시장은 하락에 접어들 확률이 정말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제 하락에 대한 공포가 조금 없어지셨나요? 장기적 전망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영역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가 중첩되어서 생각을 할 때는 조금씩 상승에 대한 확률을 높여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보셨다면 지금 당장 비트코인 매수하라고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요, 지금부터 절대 숏 포지션은 오래 들고 있지 마세요. 저도 여전히 상승에 중점을 두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의 흐름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더 많은 분석 자료가 있었지만 영상 길이 관계로 최대한 간략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과 달러 약세, 그리고 비트코인 매수 유입으로 인한 상승 가능성. 두 번째, 더블탑 출현 이후 하락해야 했던 비트코인은 ETF, CME 기관들의 자금 유입으로 하락폭이 점점 제한적. 세 번째, 온체인 데이터 지표 속 상승 여력, MVRB Z스코어, NUP까지 이외에도 사실 상승을 보는 근거는 정말 많기 때문에 나머지 상승 근거와 자료를 스터디방에 정리해놓았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제 입장에서도 너무 뿌듯한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요새 댓글 달아드리는 재미에 살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 대해 댓글이나 스터디방에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제가 예측한 대로 흘러간다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비트코인 숏 포지션 진입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